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언제든지 110이나 112를 누르면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2020년 기준 약 18,000건의 112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니 정말 많은 신고가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별의별 신고가 다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이번엔 여러모로 레전드가 된 112 신고를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대환장 신고들입니다. 길을 지나가는데 수족관에 낙지가 한 마리 나와서 낙지가 고통스러워 하며 죽어간다며 신고하신 분도 있고, 하늘에 큰 별이 떴는데 태어나서 저렇게 큰 별은 처음이라며 UFO처럼 보여서 신고하신 분, 숲속에서 공룡 뼈를 발견했다고 신고했는데 경찰이 가서 보니 족발뼈로 확인했다고도 하고, 한 초등학생은 떡볶이를 샀는데 어떤 아저씨가 툭 쳐서 떡볶이를 흘렸다고 하는데요. 아저씨가 떡볶이 흘렸네 그러면서 그냥 갔고 떡볶이를 못 먹어서 신고를 했는데 용의자는 검거 못하고 경찰은 친구들 것까지 3컵의 떡볶이를 사줬다고 하네요. 작년 초에는 SOS라고 쓰여있는 창문을 본 사람들이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이 2020이라고 붙어있는 풍선을 발견을 했다고도 하고, 2013년에는 누가 버린 호랑이 인형을 보고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신고를 했다고도 합니다. 2018년에는 한 군복 입은 남성이 지하철에서 총을 들고 서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경찰은 지구대와 기동대 타격대를 보내고 육군 53사단에서 병력까지 200여 명을 급파하는 엄청난 스케일의 수색작전을 펼쳤는데, CCTV를 분석하여 소총 든 남성의 동선을 추적하여 3시간 만에 잡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것으로 밝혀집니다. 총은 가짜였고 졸업사진을 군인 컨셉으로 찍기 위해 총을 가지고 다녔다는데요. 범죄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상황 종료했다는데 그냥 봐도 너무 총 같긴 합니다. 장난감 총은 끝에 주황 파트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안 한 건지 모르겠네요. 이와 비슷하게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한 신고도 있는데요. 전봇대 옆에 딱 봐도 다이너마이트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있어 청소부가 신고를 했는데 폭탄 제거반을 포함하여 180여 명의 경찰이 출동하여 분석을 해보니 다이너마이트 폭탄 알람 시계였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경찰차의 불법 주정차를 112에 신고하여 출동을 시키기도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냥 웃고 넘어갈 신고들이라면 조금 더 심각한 대환장 파티들도 있는데, 사선에서라는 프로그램에서는 한 학생이 집 비밀번호가 바뀌었다고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머니와 통화도 되지 않는다고 하여 결국 경찰이 전화를 했더니 받는데요. 어머니는 아들이 PC방을 다녀서 일부러 바꿨다며 아들은 그냥 알아서 하라고 전해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생생정보통에는 한 여성의 신고 내용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일어나 보니까 끼고 잔 귀걸이가 없어졌다고 신고를 한 것입니다. 누가 훔쳐갔다는 얘기냐고 물어보자 다른 물건도 계속 잃어버리는 것 같다며 모르겠지만 출동해 달라고 해서 진짜 출동을 했다는데요. 그런데 다시 그 여성에게 112로 전화가 왔는데 왜 귀걸이를 안 찾아주고 그냥 가냐며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갔더니 신고자가 욕하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신고자는 집에 자꾸 들어오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 자꾸 들어와서 발냄새 나고 그러냐며 어이없는 항의를 하는데요. 이런 분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이런 노답 신고들도 있지만 노답 대응한 경찰들도 있는데요. 2017년 한 폭력 피해 초등학생은 경남경찰 상황실에 전화를 해서 울먹이며 다른 초등학교 애들한테 폭력을 당했다는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대뜸 부모님한테 연락을 하라고 하였고 엄마한테 이야기해서 엄마한테 신고하라고 합니다. 학생은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하네요. 결국 감찰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떤 징계를 받았을지는 안 나오네요. 더 심각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화성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김성자 씨는 보이스피싱으로 3,200만원을 뜯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여도 잡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 달 후에 그 보이스피싱범한테 다시 전화가 와서는 이번엔 속이려는 게 아니라 본인도 범죄 조직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며 두목격인 총책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김 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서까지 가서 이야기했지만 경찰에서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며 비웃었다고 합니다. 결국 김 씨는 본인이 직접 잡겠다고 결심하고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총책의 사진과 은신처 정보, 중국의 사무실 주소와 피해자들 명부까지 입수해 다시 경찰에 줬다고 하는데요. 그때서야 그 자료들을 가지고 경찰이 나서서 범인들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김 씨에게 검거 소식조차 알리지 않았고 본인들만의
통해 비밀 첩보로 검거를 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뿌렸다고 하네요. 보이스피싱 검거 공로를 올리면 주는 최대 1억 원의 신고 보상금조차 전혀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경찰에 물어보니 설을 지내느라 바빠서 지연되었을 뿐이라는 해명을 하였고, 그때서야 보상금 100만 원을 준다고 발표합니다. 김 씨는 이를 거절하고는 화성 동부경찰서에 업무 태만과 신고 무시 등에 대해 경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민원까지 제기합니다. 경찰은 보상금을 즉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직원 한 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고 징계를 마무리했다고 하네요. 2017년 여주의 한 편의점 알바는 학생들이 가짜 신분증으로 술을 사려고 하자 경찰에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112에서는 직접 출동해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한 학생이 갑자기 욕을 하였고 그냥 가라고 했더니 대뜸 알바를 때렸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알바 한 명을 여럿이서 폭행을 하였고 결국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를 원격 CCTV로 본 편의점 점주가 경찰에 신고하여 그때서야 경찰이 왔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학생들의 가짜 신분증은 확인도 하지 않고 알바까지 쌍방 폭행으로 입건시켜 버렸다고 하네요. 이 사건이 알려지자 여주경찰서 홈페이지는 경찰에 대한 비난글로 도배가 되었었는데 이후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나오지가 않네요. 그래도 이런 속 터지는 신고만 있었던 건 아닌데요. 2020년엔 일요일 새벽 2시에 갑자기 112로 신고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20초간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는데요. 장난일 수도 있지만 뭔가 이상함을 직감한 경찰관은 경찰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기 버튼 아무거나 2번 눌러보라고 이야기하였고, 한참의 침묵이 계속되기에 장난인가 싶어 끊으려던 찰나 삑삑 하는 2번의 버튼음이 울렸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목소리를 듣고 맞으면 1번 아니면 2번을 누르라고 한 후에 여자인가요? 라고 물어보니 1번만 울렸다는데요. 바로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하고 코드 제로를 지정하여 주변 순찰차가 출동했다고 합니다. 남자와 함께 있냐고 하자 또 1번 울렸고, 남자가 때렸냐고 하자 또 1번 울렸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3분 만에 경찰이 도착하여 범인을 체포했는데 알고 보니 신고자는 피해자는 아니고 목격자였는데 소리를 내면 가해자가 추가 가해를 할까봐 목소리를 못 냈다고 하네요.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드라마틱한 신고는 바로 이 신고일 것 같은데요. 신창원은 우리나라를 말 그대로 뒤흔들었던 탈옥범인데 1997년 1월에 탈옥하여 2년 6개월 동안 빈집 등을 털며 현금으로 생활하였고, 차를 훔쳐 이동하는 등의 신출귀몰한 모습으로 97만여 명의 경찰을 물먹이고, 경찰관이 신창원에게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면서도 못 알아봐 그냥 놓치기도 하고, 잠복 근무 중이던 경찰이 신창원 동거녀를 건드렸다가 나중에 신창원 일기장으로 이 사실이 드러나 파면 조치하고 징역을 사는 등 검거 실패로 징계받은 경찰 간부만 10여 명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현상금은 5천만 원까지 올라 굉장히 많은 신고가 들어왔지만 허탕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시민의 신고로 한번 검거를 했다가 경찰관이 한눈 파는 사이에 도망을 가서 보상금을 못 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결국 경찰이 5천만 원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신창원을 다시는 못 잡을 줄 알았었는데요. 1999년 7월 16일 간첩 신고 센터에는 신창원이는 어떻게 합니까? 하는 신고 전화가 옵니다. 본인이 AS 기사인데 집에 한번 들어가 봤다고도 하고 전라남도 순천의 금당 대주 아파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상착의를 물어보자 신창원과 똑같으며 여자랑 함께 살고 있는데 집안에 운동기구가 있고 결혼사진이 없더라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이후로도 얼굴에 광대뼈나 눈의 모습 등의 인상착의 등을 물어보았고, 신창원임을 확신한 경찰은 출동하여 신창원을 잡습니다. AS 갔다가 신창원임을 눈치채고 기사님이 바로 신고를 한 건데요. 신고자는 5천만 원의 현상금을 받은 건 물론 경찰의 특채로 채용되었고 지금까지도 잘 근무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아직 살면서 112나 119에 신고해 본 적이 없는데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신고부터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